권준범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제가 히말라야 세미나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반가운 얼굴도 많으신 것 같네요. 그래서 지금 LA하고 또 뉴욕, 또 밴쿠버, 토론토, 시애틀 이렇게 많은 지역에서 함께 해주시는데 거기는 저녁이죠. 여기는 아침이라 제가 좀 목이 좀 아직 덜 풀려 있는 상태고요. 얼굴 붓기도 심하게 부어 있는 상태인데 어, 그래도 여러분 화면상으로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오늘 이 시간에 제가 해드릴 이야기는 누스킨 비즈니스 오늘 처음 초대되어 오신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뭐 어려운 얘기는 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어려운 얘기는 그렇게 잘 할 줄 모르는 사람이고요. 누스킨 19년 한 저의 경험과 그리고 제가 어떤 비전을 보고 누스킨을 시작했고 요즘은 또 어떤 생각을 갖고 누스킨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처음 오신 분들에게 누스킨 비즈니스를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좀 얘기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는 잘 들리시죠? 네. 네. 그러면 화면 공유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어, 저는 또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를. 그리고 제가, 지금, 미주 지역에서 이렇게 세미나를 하고 계신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미주 지역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요. LA도 좀 많이 가봤고, 그리고 밴쿠버는 자주 가고 있고요. 그리고 뉴욕도 가봤고, 그래서 되게 익숙한 곳에 계신 분들이라 되게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이제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이 비즈니스를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검토를 하면 좋을까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하나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어떠세요? 살기 좋으세요? 네, 요즘 되게 힘들죠? 저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되게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하지만 또 제 인생을 이렇게 놓고 보면 제 인생에 지금 우리 그 반백살이라고 얘기하죠. 반백살. 그래서 제가 올해 이제 51가 됐는데 이렇게 인생의 중반에 딱 와서 저의 인생을 이렇게 돌아다 보니까 스스로 점수를 매길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은 현재 인생의 점수를 어느 정도 매길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 개인적으로 뭐 오랜 세월을 살진 않았지만 제 인생 중에 지금이 가장 행복한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어찌 보면 이런 얘기를 하면 요즘같이 힘든 세상에 행복하다니 그게 무슨 말인가라고 생각할 수 모르겠지만 사실 지금 스스로의 인생에 많은 점수를 줄 수 있다라는 뜻은 어찌 보면 제가 지난 과거에 어떤 계기로 인해서 무언가를 노력해서 지금의 결과를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너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를 보내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행복한 티를 못 내고 사는 시기일 수도 있어요. 우리 주변에 너무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죠.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실 거고, 특히 자영업을 하시고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나는 행복하지만 주변이 너무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참 이 표정 관리하기도 쉽지 않은 이 시기인데, 오늘 이 시간에는, 권준범이라는 사람이 왜 지금 이런 환경 속에서도 스스로 만족해 하면서 살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해보길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현재 상황, 코로나 이 상황, 힘든 상황 잘 극복하시고, 분명히 좋은 일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희망을 가지시고 하루하루 행복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제가 지금 행복하다고 한 이유는요. 저도 지난 과거가 있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20년 전의 사진인데 31살 때 저의 모습이거든요. 31살 같아 보이시나요? 네, 50살처럼 보이죠. 네. 저는 어렸을 때 꿈이 있었어요. 어떤 꿈이 있었냐면
저희 아버지처럼 살고 싶은 꿈이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뭐 특별하신 분은 아니에요. 그냥 직장인이셨어요. 직장인이었는데 은행원 생활을 하셨고요. 그리고 한국에는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금융감독원이 뭐 하는 곳이냐면 대한민국에 있는 은행을 감독하는 기관이시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35년을 계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일하는 모습을 봐왔고, 또 아버지가 은행원이라는 신분으로 자식 삼형제를 잘 키우고 부모님에게도 효도하고, 그리고 점점점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아, 나도 아버지처럼 저렇게 멋지게 가정 일구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 때문에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갔다 와서 은행에 입사했어요. 아버지의 도움을 좀 받았죠. 그리고 또 제 나름대로 인생에 목표가 있어서 어, 결혼도 되게 일찍 하게 됐거든요. 저는 결혼을 27살인가 했던 것 같아요. 네, 27살에 결혼을 했고 옆에 보이는 분이 윤혜정 사장님이시거든요. 윤혜정 사님은 25살에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일찍 결혼한 이유는 제 인생에 계획이 있었거든요. 은행원 생활을 하면, 직장 생활을 하면 제일 먼저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되냐면 내가 현직에 있을 때 아이들 시집장가를 다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20대에는 결혼해서 30이 되기 전에 아이를 낳고 내가 퇴직하기 전에 아이들을 결혼을 시키면 저 내가 해야 될 책임을 다하는 거겠죠. 그래서 결혼도 일찍 하고 아이도 30이 되기 전에 두 아이의 아빠가 됐어요. 딸기 아빠라고 아세요? 딸기 아빠라고 아세요? 딸 하나, 기집애 하나. 이걸 딸기 아빠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두 아이의 아빠가 됐는데 사실 제가 이렇게 제 미래에 대한 설계를 했을 땐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결혼을 했는데 그러면 계획을 갖고 무언가를 시작했으면 힘들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되게 힘든 나날을 보냈어요. 아버지는 분명히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정말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해서 원하는 삶을 살고 계신데 난 왜 아버지와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나는 다른 결과가 나올까? 라는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해봤고요. 30이라는 나이에 직장 생활 맞벌이도 아니고 혼자 벌어서 월급으로 4인 가족이 살기에는 사실 쉽지 않은 현재의 모습이에요. 공감하세요? 저는 결혼하기 전에는 저축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급여를 받으면 거의 80%, 70%는 저축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술도 마시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늘 월급을 받으면 80% 정도는 저축을 하고 20%는 개인적으로 쓸 돈을 썼거든요. 근데 결혼하니까 저축이 안 되더라고요. 공감하시죠? 예. 그리고 두 아이를 낳으니까요. 이제 월급 갖고 생활이 안 되고요. 남의 돈을 빌려서 살아야 되더라고요. 그런 현실을 이렇게 보면서 제 머릿속에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지금은 그래도 어떻게 살 수 있겠지만 과연 10년 후에, 20년 후에는 내가 그리던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봤더니요. 10년 후는 더 힘들고요. 20년 후는 더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결국은 20년 이후는 소득이 없게 되더라고요. 그걸 스스로가 느끼다 보니까 두려움이 오기 시작했고요. 그 두려움이 생기다 보니까 냉정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행동을 했냐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살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했던 것이 책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은행 생활할 때 책을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 책 중에 저의 인생을 바꿔놓은 책이 여러분들도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 아빠라는 책을 통해서 내가 하고 있는 지금 이 생각이 쓸데없는 생각이 아니라 정말 올바른 생각이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요. 그래서 제 미래에 대한 해결을 하나하나 하기 위한 노력을 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은행 생활을 하다 보면 당장 먹고 사는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직장 생활 맞벌이를 하면요. 당장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되죠.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가 뉴스킨을 시작했을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는 남들보다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고 결혼도 일찍 해서 이쁜 아이도 낳았는데 어떤 고민이 있어서 뉴스킨이라는 걸 하고 있는지 이해를 못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전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어떤 생각을 했냐면
맞아요. 직장 생활하는 건 당장 돈에 대한 문제가 생겨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남들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게 직장인이에요. 하지만 저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거든요. 그게 가치예요. 돈은 지금 당장은 해결해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치는 해결해 주지 못하더라고요. 결국은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면 내가 원하는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편안하게 사는 삶은 만들어줄 수 없다라는 결론을 그때 알게 됐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하고 있는 일,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 그죠? 뭐 뉴스킨을 하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다른 일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나에게 돈을 해결해 줄 수는 있지만 내가 진짜 원하는 가치를 해결해 줄 수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책을 통해서 본 내용이거든요. 어,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느 마을에 아이들이 되게 많이 있는 마을이었어요. 근데 그 마을에 아이들이요. 매일 아침마다 나와서 그 골목 거기에서 시끄럽게 떠들고 노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어른들이 늘 그 아이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동네에 어떤 교수님께서 나이가 좀 어느 정도 있으신 교수님께서 그 아이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모아놓고 어떤 얘기를 했냐면 너희들 뛰어노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다. 앞으로 이 동네에서 떠들려면 우리 집 대문 앞에 와서 떠들면 안 되겠니? 라고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이 이 할아버지 집 앞에서 떠들면 매일 아침마다 내가 10달러씩 주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들이 매일 와서 그 집 앞에서 떠드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돈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주는 돈을 줄이기 시작했어요. 결국은 어느 날 돈을 안 주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돈을 안 주기 시작하니까요. 그 다음 날부터 아이들이 그 동네에서 떠들질 않는 거예요. 다른 동네 가서 떠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글이 주는 의미는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이라는 것을 돈 때문에 하지 가치 때문에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일도 당장 돈이 되지 않으면 그 일을 포기하고 다른 일을 찾고 네. 일의 우선순위가 가치가 아니고 돈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그들의 삶에 많은 문제를 만들어낸대요. 저 역시도 19년 사업하면서 돈 때문에 일하지 않았어요. 가치를 위해서 일하다 보니까 돈이 따라오더라고요. 저는 빠른 성장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19년 사업을 했고요. 티메리트가 된 지도 18년 정도 됐을 때 티메리트가 됐고 이제 2회차 티메리트를 했어요. 그 얘기인 즉슨 남들보다 누스킨 비즈니스를 통해 승승장구한 사람들보다 많은 돈은 벌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던 건 저는 돈보다 가치에 더 무게중심을 뒀거든요. 오늘 이 일을 검토해보고 보러 들어오신 분이 계시다면, 물론 누스킨 비즈니스는 그 어떤 일보다 여러분들이 노력한 만큼 풍족한 돈을 줘요. 하지만 그 돈은 이 비즈니스의 가치를 크게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비즈니스가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알아봤으면 좋겠고요. 제가 누스킨을 선택한 이유는 제가 인생에서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요. 19년 전에 현재 19년 그 현재 시기에는요. 누스킨이 저에게 주는 가치는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왜 은행을 포기하고 누스킨을 선택했냐면 은행을 통해서 얻을 수 없는 가치, 그 가치는 누스킨 안에 있었거든요. 저의 가치는 일단 여러분들과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것이 있죠. 여러분이 일을 하는 이유가 있죠. 저는 제가 일을 하는 이유는 아이들 때문이고 저희 부모님 때문이고 저를 사랑하는 모든 주변 사람들 때문이에요. 그것 때문에 열심히 직장 생활을 했어요. 하지만 결국은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는 그 끝은 정말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위할 수는 없더라고요. 저는 가난하게 살았거든요. 저희 부모님은 부자세요. 저희 부모님은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가난하게 살았던 이유는 저희 아버님의 철학 때문이었어요. 보통 여기 결혼 안 하신 분들 계시죠? 그죠? 보통 결혼하면 부모님이 못해도 전셋집 하나는 구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결혼할 때 결혼 자금 좀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전 결혼했을 때 저희 부모님한테 10원 하나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월급 모아서 신혼살림을 준비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원룸 오피스텔에서 이렇게 신혼살림을 했어요. 이 아래 보이는 게 싱크대거든요. 네. 싱크대에서 아이를 목욕시키면서 정말 하루하루를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았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꼭 묻고 싶은 게 있는데 여러분 가난하면 불행한 걸까요? 가난하면 불행하고 부자면 행복한가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가난과 부자가 불행과 행복을 결정해 주지 않아요. 결정의 가장 첫 번째는 희망이라는 거예요.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는 건 희망이 존재하면 행복할 수 있어요. 부자인데 불행할 수 있는 건 희망이 없을 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들도 자살하는 거 봤죠? 저렇게 많은 돈을 벌어놓고 왜 자살해? 이해 안 가죠? 자살하는 이유는 뭐예요? 희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가난해도 웃을 수 있는 건 희망이 있기 때문이고. 하지만 저희는 가난했는데 불행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희망이 없었거든요. 사실 윤혜정 사님이 아이를 이렇게 싱크대에서 목욕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늘 한숨 쉬면서 목욕을 시켰어요. 그 이유는 5년 후, 10년 후, 15년 후 더 나아질 희망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 이유는 저는 직장인이거든요. 직장인의 월급은 드라마틱하게 오르지 않아요. 5년 후에 제 월급을 측정할 수 있고요. 10년 후에 제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20년 후에 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요. 결국은 이 삶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절대 행복할 수 없는 하루하루를 보냈죠. 여기 계신 분이 저희 가족이에요. 저희 어머니 빼고 저희 가족인데 저희는 삼형제거든요. 가운데 백발의 노신사분이 저희 아버님이시고 올해 80이 되셨어요. 저희 아버님은 60세에 은퇴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20년 전에 은퇴를 하셨어요. 은퇴를 하셨는데 어느 날 은퇴를 앞둔 어느 날 저희 부부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셨던 말씀이 당신의 이야기를 해주시고 누스킨 비즈니스를 얘기해 주셨어요. 그냥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공부를 하시고 데이터를 뽑아보시고 해서 누스킨 비즈니스에 대한 리포트를 작성하셔서 저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아버지가 열심히 35년간 은행 생활을 하고 나서 지금이야 느낀 생각이 뭐냐면 무언가 준비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되게 후회를 하고 있다. 삼형제 중에 둘째 아들 너가 아버지와 똑같은 은행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제일 걱정되는 게 너의 부부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아버지는 60세에 은퇴를 했지만 금융기관이 지금은 되게 많이 바뀌어서 결국은 너의 시대 때는 50이 되는 그 나이에 은퇴를 해야 될 것이고 50이 된 그 이후에 나머지 50년 인생을 준비해야 되는데 60이 된 아버지도 아무것도 준비할 수 없는데 너의 인생은 더 힘들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고 아버지처럼 후회하지 말고 지금 무언가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전해주신 게 누스킨이었어요. 어찌 보면 되게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그 당시에는 감사한 생각보다는요, 어, 제 마음이 조금 안 좋았어요. 여러분도 누스킨 전달받았을 때 기분 좋으셨어요? 저 기분 되게 안 좋았거든요. 그렇게 좋은 일이면 왜 형하고 동생한테는 얘기 안 하고 나한테만 얘기할까에 대한 생각, 그리고 아버지가 늙으셨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 생각을 바꿨던 건 뭐냐면, 저는 아버지를 존경하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정성스럽게 만드신 그 리포트를 보면서 제가 모르고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알게 됐고, 제가 모르고 있는 잘못 오해하고 있는 누스킨 비즈니스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2달을 공부하기 시작했고, 그 2달 후에 아버지가 왜 나에게 이 비즈니스를 해보라고 했는지 그때서야 알게 됐더라고요. 직업이라는 선택은요, 사실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과 평범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다른 점이 있죠. 뭐가 다를까요? 결과가 달라요. 결과가 다르면요, 분명히 그 사람들의 인생의 그 결과를 만든 노력이 다를 거예요. 그 노력이 다르기 전에 뭐가 다르냐면 선택이 다를 거예요. 그럼 우리가 따라할 수 있는 건 결과보다는 선택이겠죠. 성공한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과 선택이 다른 이유는 뭔지 아세요? 일단 관점이 달라요.
평범한 사람은 지금 당장 해결해 줄 수 있는 일을 찾고요. 현재의 관점을 두고 직업을 찾고요. 성공한 사람들은 미래 관점을 두고 직업을 찾아요. 저희 아버지가 누스킨을 전달해 준 이유는요. 저의 현재가 아니라 미래 때문이에요. 지금 당장 먹고 사는 문제는 없겠지만 결국은 20년 후, 30년 후는 정말 힘든 세월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직업을 선택하려면 너의 20년, 30년 후 평생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일을 힘들지만 찾아야 된다는 얘기였어요. 여러분들의 선택도 그것이 돼야 돼요. 지금 당장 누스킨이 필요한 사람 그리 많지 않을 거예요. 그죠? 지금 일자리가 없는 사람 없잖아요. 코로나로 아무리 힘들어도요, 당장 일을 못할 뿐이지 다시 이 환경이 해결되면 일할 수 있지 않아요? 당장 할 일을 찾는 건 그리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평생에 나에게 일을 줄 수 있는 건 그리 많지 않아요. 그 선택의 기준이 결과를 바꾸더라고요. 여기 보이는 사진이 윤혜정 사장님이세요. 지금은 백만장자가 되었고, 지금은 캐나다 밴쿠버에서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죠. 이분의 스토리를 좀 말씀드릴게요. 이분은요, 25살에 시집을 왔는데요. 저와 결혼을 했죠. 지금 이렇게 보면 이런 생각을 해봐요. 나의 어떤 점이 좋아서 결혼을 했을까? 라고 하면 일단 첫 번째, 은행원. 그렇죠? 네. 그리고 윤혜정 사람도 은행원이었어요. 네. 은행원이고요. 두 번째, 뭐, 얼굴이 잘생겼나? 어찌됐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윤혜정 사람의 꿈이 현모양처였거든요. 꿈이 현모양처면 결혼한 상대자가 어떤 상대자가 돼야 되는지 아세요? 죽을 때까지 돈 걱정 안 할 사람이 결혼 상대자가 돼야 돼요. 맞죠? 현모양처니까. 그래서 저는 내심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 우리 아버지가 은행 금융감독원의 국장님으로 계시니까 환경은 되게 좋겠죠. 은행원들은요, 금감원 국장님이라면 어떤 위치인지 알거든요. 그래서 시집을 왔는데 웬걸 이 집에 왔더니요, 좋은 집에서 살지 않고요, 아파트도 아니고 원룸 오피스텔에서 아주 조그만 집에서 가난하게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많은 후회를 했을 거예요. 결혼 생활, 결혼 상대자를 잘못 골랐다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늘 수심이 가득 찼어요. 누스킨을 처음 전달했을 때는 어떤 반응이었냐면요. 아버지가 저에게 누스킨을 얘기하고 제가 윤혜정 사장님께 누스킨을 얘기했을 때 미쳤다라는 소리를 했어요. 나는 당신과 결혼한 이유가 아이들 잘 키우고 멋진 현모양처가 되기 위해서지 다단계하고 화장품 팔려고 여기에 시집 온 거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그 이후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초대한 세미나를 통해서 저는 윤혜정 사장과 같이 비즈니스를 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시작하기 전에 윤혜정 사장을 꼭 리크루팅 해야 됐었어요. 첫 강의를 들었는데 그 첫 강의가 누구 강의였냐면 지금 2천만장자이신 유선인 사장님 강의였어요. 유선인 사장님 강의 들어보셨죠? 네, 대한민국의 가장 성공하신 리더시죠. 네, 그 유선인 사장님 강의를 들었는데 그 당시에 유선인 사장님이 백만장자셨어요. 유선인 사장님의 전직은 호주 시드니에서 청소 용역을 하시던 분이셨어요. 맥도날드를 청소하시던 분이셨어요. 그분이 청소 용역을 할 때 아이들과 찍은 사진, 그리고 백만장자가 돼서 아이들과 찍은 사진, 이 한 장의 파워포인트 화면이 윤혜정 사임의 사업을 결정하게 해줬어요. 저한테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내가 이 일을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열심히 해서 우리 아이들의 인생이 이렇게 바뀔 수 있다면 난 무조건 이 일을 할 거야. 단 내가 원하는 성공을 이루고 나도 저 사람처럼 백만장자가 되면 난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아이들 교육 그리고 엄마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거야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 투철한 간절한 Y가 이 윤혜정 사장님의 비즈니스의 에너지를 높이기 시작했고요. 이게 사업 시작해서 사진이거든요. 네, 이 눈빛에서도 에너지가 읽혀지시죠. 그렇게 시작한 사업이 누스킨이고요. 누스킨 하다 보니까 아이가 어릴 때 누스킨 했잖아요. 1살, 3살 때 누스킨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되게 힘든 구석이 있었어요. 어떤 면이 힘들었냐면 많은 사람들에게 누스킨 비즈니스를 전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전 아직 아이가 어려서 이 비즈니스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전 아이한테 집중할 거예요.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저희한테 하는 얘기가 뭐였는지 아세요?
사장님은 아이가 중요해요? 누스킨이 중요해요? 어떻게 애들을 이렇게 방치해 놓고 밖에 나가서 일할 수 있어요? 아이들이 불쌍하지 않아요? 전 그렇게 하면 못하겠어요. 라는 얘기 되게 많이 들었어요. 하물며 저희 어머니한테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돈도 돈이지만 애들 불쌍해서 어떡하니? 애들은 엄마의 사랑을 받고 자라야 되는데 이 애들 불쌍해서 어떻게 하니? 라는 얘기를 늘 들었어요. 공감은 해요. 하지만 수긍은 할 수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아이들을 책임져야 될 때는 이때뿐만이 아니에요. 전 적어도 아이를 낳았다면 아이들이 자기 인생을 살기 전까지는 부모가 책임을 다해야 돼요. 그게 20년이라면 그 20년 내내 집중해 줄 수 없어요. 그럼 뭘 해야 돼요? 그 집중의 시기도 선택해야 돼요. 저희가 선택한 건 뭐냐면 1살, 3살 때 아이 옆에 있어 주는 것보다 좀 아이에게 미안하지만 엄마 아빠가 정말 열심히 살아서 이 아이들이 성장기에 인생이 뭐고 꿈이 뭐고 돈이 뭔지를 알 때 정말 힘 있는 부모가 되는 게 정말 아이를 위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이들 옆에 있어 준다고 아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이들이 이 좋은 세상에 자기들의 꿈을 펼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더 아이들을 위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이들이 어려서 못한다고 얘기하고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얘기하고 시간이 없어서 얘기한다라는 건 핑계예요. 주어진 상황은 다 똑같아요. 상황이 나아지려면요. 주어진 상황에 여러분들이 안주하기보다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책에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상황은 도전할 수 없는 문제점이 아니라 도전해야 하는 이유이며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증거예요. 농구를 예를 들어 볼까요? 농구는 키 큰 사람이 유리해요? 키 작은 사람이 유리해요? 키 큰 사람이 유리해요. 그 이 얘기는 뭐냐면 키 큰 사람이 농구하기 좋은 상황을 갖췄다는 뜻이에요. 키가 작다라는 뜻은 농구하기에 안 좋은 상황을 갖췄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좋은 상황을 갖춘 사람이 노력해야 될까요? 안 좋은 상황을 갖춘 사람이 노력해야 될까요? 안 좋은 상황을 갖춘 사람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데 왜 우리 이 시대에서 살고 있는 우리 평범한 사람들은 왜 성공한 사람들은 열심히 이 시기에도 더 많은 노력을 하는데 왜 평범한 사람들은 더 많은 노력을 하지 않을까요? 저는 분당 사는데요. 분당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요. 밤 늦은 시간에 다니다 보면 여러분 네이버라고 아시죠? 저희 집 옆에 네이버 본사가 있거든요. 네이버 본사가요. 새벽까지도 불이 켜져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퇴근하면 술 마시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지만 이미 이룬 것이 많은 사람들은요, 밤 늦은 시간까지도 미래를 위한 노력을 해요. 삼성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돼요. 저희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죠? 이건 정말 우리가 냉철하게 봐야 될 문제예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건 알겠는데, 나 애들이 어려서 나 그 일에 집중 못해. 좋은 건 알겠는데, 나 정말 시간이 없어.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뉴스킨이라는 도구보다 먼저 뭘 바꾸셔야 되냐면 생각부터 바꾸셔야 돼요. 결국은 비즈니스는요, 생각에 의해서 시작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생각이 에너지를 만들어내요. 뉴스킨 비즈니스는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일을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업을 전달하면 이런 얘기 하죠. 나 화장품 잘 몰라. 나 남한테 아쉬운 소리 못해. 나 파는 거 못해. 나 그런 실력 없어. 이런 얘기하죠. 그거 필요 없어요. 19년 전에 권준범, 윤혜정은 제품 전하는 실력이 출중해서 이 일을 했을까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내가 이 일을 잘할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열심히 해서 우리 아이들의 인생이 이렇게 바뀔 수 있다면 나 무조건 열심히 배워볼게. 그게 사업의 시작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생각이 이 사업의 핵심이 아니에요. 또 이런 얘기 하죠. 다 좋은데 난 그렇게 화장품 그리고 누스킨, 어, 파마렉스 이런 제품들 남한테 전하는 거 나한텐 적성이 안 맞아. 나하고 맞지 않는 일이야. 난 그런 거 못해. 저는 그런 걸 잘할 것 같아서 이 일을 시작했을까요? 예. 적성이라는 건 이건 역시 성공한 사람들과
평범한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적성은 그 일을 하는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적성은요, 그 일을 통해 만들어진 결과의 적성을 맞추는 거예요. 저는 화장품 전하는 거 적성이 안 맞아요. 왜 은행원 생활하는 사람이 대몬이라는 거하고 화장품 전하는 거, 그거 적성에 맞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행위의 적성에 맞는 게 아니에요. 전 뭐가 적성에 맞냐면 이 일을 열심히 해서 만들어진 결과가 적성에 맞아요. 저의 하루하루가 적성에 너무 맞거든요. 지금 제 모습이.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은요, 공부가 적성에 맞아서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잘한 후에 만들어진 결과가 적성에 맞는 거고요. 매일 아침마다 운동을 하는 그분은 운동이 적성에 맞아서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 후 만들어지는 아름다운 몸매가 적성에 맞아서 운동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왜 누스킨에 미쳐 있냐고요? 누스킨이 일에 미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일을 열심히 해서 만들어지는 라이프 스타일이 제 적성에 맞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거예요. 관점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들이 달리 가졌으면 좋겠고요. 결국 저희는요, 누스킨을 정말 우리가 원하는 가치에 19년간 집중하니까 결국은 꿈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저는 뭐 소득 같은 거 이거 뭐 보여주는 거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이건 저 10년 전의 소득이거든요. 10년 전 소득이에요. 누스킨 대한민국 한국 누스킨 코리아에 직급별 평균 후원 수당이 있어요. 5억이 넘어요, 5억. 5억이 넘으면요. 지금 이 소득은요. 평균을 까먹는 소득이에요. 근데 저는 이 소득이 되게 의미가 있었던 게 뭐냐면 제가 19년 전에 한 달에 월급을 200만 원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200만 원 갖고는 제가 원하는 가치를 이룰 수 없었어요. 저한테는 여기에 공 하나가 더 붙어야 돼요. 그래야 정말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 수 있고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인생을 살 수 있었거든요. 제가 꿈꾸는 인생을 살 수 있었거든요.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이 돈을 통해서 정말 주변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고요. 우리 아이들이 행복해질 수 있고, 우리 부모님들이 행복해질 수 있고, 내 가족이 행복해질 수 있어요. 사실 저는 이 소득이 누스킨 비즈니스는요, 평생 들어오는 소득이잖아요. 물론 지금은 이거보다 많겠죠. 여러분들이 돈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건 뭐냐면 하고 싶은 게 없는 거예요. 예. 하고 싶은 걸 꿈꿔보세요. 솔직히 이 돈이면요. 아이들이 만약에 원하는 게 있으면 유학도 보내줄 수 있고요. 부모님이 정말 아파도 수술비 걱정 안 해도 되고요. 그죠? 매달 매달 양가 부모님한테 정말 풍족하게 살 수 있는 용돈도 줄 수 있고요. 아이들이 바이올리니스트가 바이올린을 하고 싶다고 하면 실력이 있다면 유학도 보내주고 악기도 사줄 수 있어요. 전 그래서 이 돈이 필요했어요.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돈이기 때문에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19년 후에 정말 큰 성공을 하지 못했지만 시작할 때 원하는 꿈은 이루고 살고 있어요. 원룸 오피스텔에 살았고요. 저는 부모님한테 지금 이 나이일 때까지 한 번도 지원을 받지 못했어요. 윤혜정이라는 사람은 집에 한이 맺힌 사람이에요. 뉴스킨이라는 이곳에서 벌어들이는 캐시백으로 남들은 돈이 안 된다라는 그 일을 통해서 정말 멋진 꿈을 이루고 살고 있고요. 이건 분당에 있는 저희 집이거든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이에요. 혼자 살고 있는 집. 이건 역시 저희의 노력이 묻어 있는 집이고요. 네. 윤혜정 사양은 그래서 시작할 때 꿈을 이루어서 3년 전에 아이들이 있는 캐나다 밴쿠버로 갔어요. 은퇴를 하고 갔어요. 멋지지 않아요? 16년 동안 오직 하나만 보고 일한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결과로 내 주변이 행복해지는 그 상상만 하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두 딸아이와 함께 지금 밴쿠버에 있고요. 저도 그래서 밴쿠버 자주 가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이게 저희 둘째거든요. 아까 싱크대에서 목욕하던 아이인데 이 아이는 미술의 소질이 있어요. 중학교 2학년 때까지 미술학원을 한 번도 다니지 않았거든요. 근데 원래 타고난 재능이 있는 아이들이 있죠.
중학교 2학년 여름 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미술을 공부하고 싶고 디자인을 공부하고 싶다는 얘기를 해서 분당에 있는 입시학원을 데려갔는데 그날 입시학원에서 이런 그림을 그렸어요. 네. 그랬더니 원장 선생님이 이 아이는 재능이 특출나니까 유학을 보내시던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서 그 원장 선생님의 권유로 유학을 알아보기 시작했고, 그래서 고등학교는 그 디자인 스쿨, 캐나다 밴쿠버에 있는 디자인 스쿨에 입학하게 됐고요. 혼자 중학교 2학년 겨울에 혼자 예, 캐나다로 넘어갔어요. 그리고 큰아이인데 큰아이는 제가 음대 출신이에요. 보이긴 그렇게 안 보이지만 제가 음대 출신이다 보니까 저희 아이들도 그런 예체능 피가 흘러서 저희 아이는 고등학교를 한국에서 연극영화과를 나왔어요. 개원예고 연극영화과를 나왔고 뮤지컬을 꿈꾸던 아이고, 그리고 대학은 본인이 뮤지컬뿐만 아니라 뮤지컬을 기획하고 그런 비즈니스를 하는 일을 하고 싶다 해서 밴쿠버에 대학을 다니고 있어요. 사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과연 내가 19년 전에 현재에 안주하고 돈만 보고 살았다면 전 절대 아이들에게 이런 삶을 살게 못 해줬을 거예요. 저 어렸을 때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저희 어머니한테. 저는 초등학교 때는 야구에 소질이 있어서요. 운동선수를 하라는 권유를 많이 받았고, 중학교 다닐 때도 아이스하키부 감독님이 아이스하키 하면 안 되겠니? 라는 권유를 되게 많이 들었고, 또 저는 고등학교 때는 음악을 했었어요. 그때마다 저희 어머니가 하신 얘기가 뭔지 아세요? 취미로 하면 안 되겠니? 였어요. 취미로 하면 안 되겠니? 라는 뜻은 뭐예요? 나는 너에게 지원해줄 돈이 없단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김연아에게 어머님이 연아야 피겨는 취미로 하면 안 되겠니? 라고 했다면 대한민국의 경쟁력은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세계를 주름잡는 손흥민이라는 세계적인 축구 선수에게 그 아버지가 축구는 취미로 하면 된다라고 얘기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재능이 있는 아이들은 돈이 있어야 그 아이를 성장시켜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어머니가 하신 얘기예요. 어떻게 사람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니? 전 이거는 평범한 사람, 가난한 마인드에서 나오는 얘기라고 생각하거든요. 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해야죠. 왜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사니라고 얘기는 어디서 나온 걸까요? 이건 평범한 사람들의 사고방식에서 나온 거예요. 전 그렇게 아이들을 키우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캐나다에서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하면서 늘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감사하다라는 마음이에요. 알거든요. 내 친구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재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기 싫은 공부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그게 다 이유가 뭐예요? 환경 때문에 그렇죠. 전 이런 가치를 위해서 누스킨 일했고요. 1살, 3살이던 아이들이 이제 20대 초반이 됐어요. 저의 19년은 오로지 저희 윤혜정 사님과 저의 19년은 돈 때문이 아니라 이런 가치 때문에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누스킨 비즈니스를 하려면 여러분들이 진짜 꿈꾸는 가치들을 찾아보세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혼자 한국에서 생활을 하면서 3개월에 한 번씩 캐나다를 왔다 갔다 해요. 예, 한국에 부모님도 계시고 해서 어, 3개월에 한 번씩 가면 이제 한 달 정도 캐나다에 살다가 1년에 4분의 1은 캐나다에서 살고 있죠. 근데 지금 팬데믹 때문에 3월 21일 날 한국 들어와서 지금 못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떨어져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저는 지금 제가 누리고 있는 환경은요,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운이 좋아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노력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노력의 첫 번째는 뭔지 아세요? 행동이 아니에요. 행동이 아니라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어땠으면 좋겠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걸 생생하게 꿈꾸면요, 정말 갖고 싶어져요. 그 다음에 뭐 하면 되는지 아세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내가 꿈꾸는 삶을 만들어줄 수 있는지를 체크해 보세요. 그렇지 않다면 뭘 하시면 되냐면 내 삶을 만들어줄 수 있는 도구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집중하시는 거예요. 이게 저희 밴쿠버 집이에요. 테라스예요. 제가 3월 달에 찍은 사진인데요. 3월에 캐나다 가서요. 아침에 일어나면 저는 늘 커피를 마시거든요. 테라스에 나와서 커피를 마시면서 이 앞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제 인생에 너무 감사했어요.
내 인생에 어떻게 이렇게 행복한 삶을 주셨는지에 대한 감사함을 잊지 않고 있고요. 어, 너무 감사한 누스킨에 감사하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고요. 이런 곳에서 밥 먹으면 밥도 잘 넘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밴쿠버는 겨울이 되게 이쁘더라고요. 네, 지금 밴쿠버에 계신 분들 계시죠? 그래서 전 그래서 정말 행복한 이유는 자유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요즘 힘드시죠? 힘든 이유가 뭐예요? 자유가 없어서 힘들어요.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게 하고요. 친구들 만나고 싶어도 만나기 쉽지 않고요. 그죠? 교회를 가고 싶어도 못 가고요. 여행을 가고 싶어도 못 가잖아요. 하고 싶은 일을 못 하게 하는 게 얼마나 불행한 건지 아세요? 여러분들에겐 코로나 말고 코로나가 없어도 자유를 누릴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을 때까지 자유로운 삶을 사는 건 돈보다도 중요한 가치예요. 그리고 돈이 있어야 그게 해결돼요. 전 그래서 누스킨이 저에게 가장 큰 가치는 저에게 자유를 주기 때문이에요. 전 누구도 저의 인생에 대해서 관여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매일 하루하루를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고요. 1년을 제가 하고 싶은 일을 계획하면서 살아요. 내 나머지 인생 50년도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요. 그 삶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을 누리게 해준 도구가 누스킨이라는 거예요. 그 누스킨을 여러분들이 정말 어, 자세히 검토해 봤으면 좋겠고요. 캐나다를 간 윤혜정 사님이 2018년도에 누스킨을 시작하게 됐어요. 여기서 묻고 싶은 게 캐나다에 아이들 교육시키러 가서 본인이 16년간 노력했던 이 누스킨을 두고 떠났다라는 건 평생을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왜 누스킨을 했을까요? 아, 캐나다에서 사업자 좀 만들어서 돈 좀 더 벌어야겠다. 이 마음으로 누스킨 했을까요? 아니에요. 또 다른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누스킨을 시작했어요. 정말 나와 같은 미래를 꿈꾸고 진실로 그 미래를 소원하고 이루고 싶은 사람들이 있으면 내가 지금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건 자유지만 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겠다라는 목표가 생겨서 열심히 한 거예요. 그래서 2018년도에 누스킨 밴쿠버를 2018년 10월 달에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고요. 그래서 조성경 사장님 집 지하에 있는 조그만 다락방 같은 곳이었거든요. 이곳에서 조성경 사장님과 함께 김명숙 사장님과 함께 누스킨을 시작을 해서 지금은 이렇게 밴쿠버에 사무실을 조금 크게 얻어서 하고 있었죠. 이때 있었던 사업자가 3명이었어요. 3명. 그리고 밴쿠버에 있는 저희 한국 누스킨 하모니 그룹에 있는 형제라인들과 함께 같이 의기투합해서 열심히 사업해보자 해서 이렇게 사업을 그때 작게 시작했던 게 그때가 2019년 10월이었어요. 근데 불과 1년이 지난 지금은 10배의 사업자가 늘었고요. 저는 캐나다에서 지금 한 달에 매출이 1억 정도 올라오거든요. 캐나다에서 1억 정도 매출이 올라오면 커미션이 500만 원 정도 들어와요. 한국 돈으로. 음. 그러면 그 돈 때문이 아니라 이렇게 결과가 바뀌는 이유는 뭐냐면 가치를 위해서 일하다 보니까 내가 진정으로 꿈꾸는 하루하루를 사는 그 삶을 정말 살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돕는 것에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코키틀람에 이렇게 더 큰 사무실을 오픈해서 지금 사업자들과 함께 하고 있고요. 어, 또 우리 비즈니스의 정말 장점 중에 하나가 글로벌 사업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희 성영주 사장님, 저희 일대 파트너 성영주 사장님은 저희보다 먼저 팀헬트가 되셨어요. 그리고 백만장자도 되셔서 이분의 꿈이 그거예요. 뉴요커가 되는 게 꿈이에요. 뉴요커. 예. 그래서 2년 전인가 이민을 갔어요. 아이 셋 데리고 뉴욕에 이민 가서 지금은 뉴욕에서 팀을 잘 이끌고 있고 덕분에 뉴욕에서도 정말 요즘 어마어마한 성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고 또 저희는 중국에도 팀이 있거든요. 저는 중국 사업자들하고 그렇게 많은 대화를 못해요. 여기 계신 분들은 한국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도 중국 팀들도 지금 중국이 상황이 좋지는 않지만 정말 열심히 해서 글로벌 그룹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그런 꿈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여러분들과 하고 싶은 본론을 좀 말씀드릴게요. 행복하고 싶나요? 오늘 처음 오신 분, 요즘 또 지금 사업을 시작하고 계신 분, 누스킨을 선택한 이유가 행복하고 싶었었잖아요. 그죠?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방법이 있는 거 아세요? 그걸 좀 알려드릴게요. 행복하고 싶다면 첫 번째 뭘 아셔야 되냐면 행복이 뭔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복이 뭔지를 모르더라고요. 이 얘기는 뭐냐면 편안한 것과 행복을 구분을 못해요. 편안함을 행복이라고 착각하면서 살더라고요. 결국은 그 착각이 어떤 결과를 만드냐면 불행을 만들어내요. 여러분 지금 의자에 앉아서 세미나를 듣고 있죠. 그죠? 자, 이거를 우리가 편안하다고 표현하나요? 행복하다고 표현하나요? 편안하다고 표현하지 행복하다고 표현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지금 이렇게 편안한 상태를 오래 앉아 있으면 불편해지거든요. 그리고 그 불편함을 참아내면서 더 오래 앉아 있잖아요. 하루 24시간 앉아 있으면 불행해져요. 그리고 이걸 한 달 내내 앉아 있으라고 그러면 죽여주세요라고 얘기해요. 죽고 싶어져요. 좀. 앉아 있다가 서 있으면 되게 편하네요. 하지만 오래 서 있으면 불편해지고요. 더 오래 서 있으면 불행해지고 절대 못 앉게 만들면 죽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 편안한 누워 있는 것조차도 오래 누워 있으면 허리 아파요. 그리고 24시간 침대에만 누워 있으면 불행해져요. 1년 누워 있으면 죽고 싶어지는 거예요. 제 친구들이나 제 주변 사람들은 저한테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야, 행복하려면 누스키네. 그러면 이 얘기예요. 야, 나 지금 행복해. 그러니까 나한테 누스킨 얘기하지 마. 그건 행복이 아니에요. 편안한 거지. 지금 내가 직장 생활해서 월급을 받고 있는 건 행복이 아니라 편안한 거예요. 이 상태가 5년이 지나면 불편해지고요. 10년이 지나면 불행해지고요. 20년이 지나면 죽고 싶어지는 거예요. 코로나가 시작된 지 이제 10개월이 다 돼가요. 처음에는 조금 불편하셨죠. 처음엔 아예 편안했을걸요. 야, 코로나 때문에 안 나가도 지원금 받고 좋네. 야, 이거 꿀이네. 야, 계속 이랬으면 좋겠다. 근데 점점 이게 길어지니까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결국은 지금 뭐예요? 불행해진 사람 되게 많죠. 이게 1년이 더 지속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게 될 거예요. 지금 여행업계가 난리가 났어요. 항공업계, 여행업계. 여기서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불행을 경험하고 이제는 죽음까지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히 생길 거예요. 여러분의 현재 모습은 편안한 건지 행복한 건지 면밀히 검토해 보세요. 누스킨 사업 설명은 도구를 검토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스킨은 나를 검토하는 거예요. 나는 안전한지, 나는 평생 우리 가족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지. 두 번째 뭐 하셔야 되냐면 간절히 원하는 건 이룰 수 있어요. 왜? 결과는 방법이 존재하거든요. 그러면 그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 방법 중에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난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을 찾으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도움을 받으세요. 그들에게 배우세요. 이거와 똑같아요. 날씬해지고 싶으시죠? 그럼 뭐부터 하는지 아세요? 내 주변에 날씬한 사람 찾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변정수 씨가 있다면 그분을 찾으세요. 그리고 그들의 도움을 받으세요. 그의 도움을 받으세요. 그리고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변정수 씨처럼 될 수 있어요. 맞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뉴스킨 안에서 내가 살고 싶은 인생을 살고 있는 성공자들을 찾으시고 그들에게 배우시라고요.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들 인생도 바뀔 거예요. 저도 한 방법이 그거거든요. 결국은 있잖아요. 나무의 성장은요, 뿌리를 통해서 만들어져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뿌리의 흡수예요. 왜 이 나무, 이게 캘리포니아에 있는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나무거든요. 이 나무는 왜 이렇게 혼자 클까요? 뿌리가 남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으로 치면 나무의 뿌리는 사람의 생각과 같은 거예요. 흡수를 잘하거든요.
근데 성장하지 않는 나무는 뭔지 아세요? 흡수를 못해요. 아무리 좋은 거름을 줘도 흡수를 못하니까 자기는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건물의 높이도요. 뿌리가 아니라 이거는 면적과 깊이예요. 100층짜리 건물을 지으려면 깊게 넓게 파야 돼요. 5층짜리 건물을 지으려면 5층짜리 건물을 지을 만한 면적과 깊이를 파면 돼요. 우선 건물을 100층을 지으려면 땅의 크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건물을 올리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가치는 어떻게 성장되냐면 노력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크기를 넓히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많은 걸 담을 수 있고요. 내 가치를 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누스킨 비즈니스의 성공은 실력이 아니에요. 생각이지. 성공자들의 생각을 가져야 성공할 수 있는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예요. 아, 그러면 변화라는 거잖아요. 노력하라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힘들면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다른 사람 찾으세요. 여러분 있잖아요. 다이어트 뚱뚱한 사람이 있어요. 물어보면 다이어트 하시죠? 그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 나는 저 다이어트 못해요. 저는 먹는 거 줄이면 못해요. 전 먹는 거 안 먹으면 손이 떨려서 혈당 떨어져서 전 다이어트 못해요. 운동하시죠? 운동까지 하면서 다이어트 해야 돼요? 저는 운동 못해요. 평생 운동 안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저 운동하면 무릎 나가요. 이게 말이에요? 똥이에요? 그건 생각이 변하지 않겠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런 사람 TR라인티 하는 경우 봤어요? 안 해요. 해도 안 빠져요. 왜 시키는 대로 안 하거든요. 거기에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우리는요, 설득하고 강요해서 누스킨 시키는 거 아니에요. 저처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을 찾으세요. 다이어트도요, 뚱뚱한 사람보다 날씬한 사람들이 더 많이 하는 거 아세요? 66 사이즈보다, 죄송해요. 혹시 66 사이즈가 되시면 그분을 지칭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저도 66 사이즈예요. 5 사이즈, 44 사이즈가 다이어트 더 많이 해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뭐 해야 돼요? 지금 일거리가 없거나 일을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보다는 지금 상황에 불안해하면서 뭔가 나아지고 싶은 욕구가 있는 사람을 찾으세요. 그러면 그들은 변화를 쉽게 할 거예요. 왜? 그들은 이런 생각하거든요. 왜 힘들지 않아야 돼? 당연히 힘들어야지. 체지방 1% 빼는 것도 노력이 필요하고요. 학급 성적 1등급 올리는 것도 노력이 필요하고 내 인생이 나아지는데 어떻게 노력 안 하고 돼? 도구가 사람을 바꿔주지 않거든요. 누스킨 한다고 다 인생 바뀌는 거 아니에요. 누스킨이라는 도구를 다룰 줄 아는 생각을 가져야죠. 그런 사람들 찾으세요. 현명한 선택을 배우고 변화하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변화는 생각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글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꼭 성공해야 하나요? 평범하게 사는 건 성공이 아닌가요? 전 치열하게 싸워가며 힘들게 사느니 평범하게 살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누스킨 얘기하지 마세요. 이 글을 보고 두 가지 생각을 해요. 평범한 사람은 어떤 생각하는지 아세요? 맞아, 맞지. 꼭 뭐 누스킨해서 돈 많이 벌어야 돼? 평범하게 사는 건 성공 아니야? 어우, 저렇게 아둥바둥 살 바에 난 그냥 치열하게 싸울 바에 난 그냥 지금처럼 살래. 이게 평범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은 어떤 생각 갖는지 아세요? 평범하게 살려면 치열하게 싸우고 힘들게 안 살면 절대 평범하게 살 수 없어. 이게 성공한 사람들 생각이에요. 맞지 않아요? 여러분, 평범한 게 쉬운 것 같아요? 평범하게 살려면 어마어마한 노력이 필요해요. 죽을 때까지 평범하는 건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세요? 제가 누스킨을 선택한 건 아버지처럼 살고 싶어서 누스킨을 선택했어요. 아버지처럼 지금 팔순이 됐는데도 저희 아버님은 되게 행복하세요. 왜? 돈이 있어서. 그리고 건강하셔서. 그죠? 근데 제가 은행 생활을 하면 아버지 나이 80, 70, 60대 전 절대 행복할 수 없거든요. 제가 은행 생활했다면 지금 소득 없어요. 51살인 제가 은행원에 붙어 있을 확률이 몇 퍼센트 같아요? 거의 없어요. 그죠? 그리고 모아둔 돈은 있을까요? 없어요. 저희 아버지 시대는 기회라도 많았던 세상이에요. 근데 지금 기회가 그리 많지 않아요. 여러분 나이 그래프를 보세요. 저는 32살에 누스킨을 시작했어요.
3년간 두 가지 일을 했어요. 되게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때마다 친구들이 했던 얘기예요. 너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면 일찍 죽어. 뭘 그렇게 열심히 살아. 제발 스트레스 좀 그만 받고 남들처럼 살아. 맞는 얘기예요.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왜 나아지려면 노력해야 되니까. 근데 제가 3년간 스트레스 받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빨간 테두리 안에 스트레스 안 받기 위해서요. 전 죽을 때까지 편안해야 되거든요. 죽을 때까지 편안하려면 노력이 필요했고요. 그 노력을 하루라도 빠른 젊은 나이에 하기 위해서 3년간 노력했고요. 지금 스트레스 안 받아요. 근데 제 친구들은 지금 스트레스 받아요. 지금 이날 이때부터 이제 수입이 끊길 걱정을 해야 되고요. 죽을 때까지 수입 없어요. 나가서 무슨 일을 할 건데요? 할 일 없어요. 아버지 세대나 경비원이라도 했고 주유구에서 총이라도 잡았죠. 슈퍼에서 일이라도 했죠. 근데 지금 그런 일도 없어요. 맞지 않아요? 뭐 할 건데요? 눈앞에 닥친 현재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생각하세요. 오늘 들어오신 분들, 처음 들어오신 분들, 여러분들의 미래는 안전한지 꼭 검토해 보세요. 세상에는 과거에는 IQ가 중요했다고 했죠. IQ가 중요했던 세상은 평생 직업의 시대였기 때문에 IQ가 중요했고 스펙이 중요했어요. IQ가 왜 중요해요? 고용주들은요, 내가 고용할 직원들이 머리가 좋아야 다루기가 편해요. 그래서 우리는 스펙이라는 걸 쌓았어요. 나를 위해서 쌓은 게 아니에요. 고용주들의 편의를 위해서 스펙을 쌓은 거예요. 그래야 삼성이 골라가죠. 서울대 출신들, 서울대 연고대 출신들 고르기 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스펙 쌓은 거예요. 그리고 IQ 검사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왕 뽑을 거면 머리 좋은 사람 뽑기 위해서. 조선시대에는 IQ가 중요했을까요? 아니요. 조선시대에는 IQ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힘이 중요했지. 이왕이면 쌀 세 가마니 드는 사람 뽑았지 한 가마니도 못 드는 사람 뽑겠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IQ가 아니라 AQ예요. 역경지수가 중요한 세상이에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평생 직업의 시대가 아니라 평생 직장의 시대가 아니라 평생 직업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누군가에게 고용될 세상이 끝났어요. 내 스스로 나를 고용하면서 인생을 살아야 되는 1인 기업 시대예요. 지금 1인 기업들 되게 많잖아요. 아시죠? 유튜버도 1인 기업이에요. 맞잖아요. 본인이 다 운영해요. 그것처럼 역경지수가 중요한 세상이에요. 왜? 세상은 힘들거든요. 여러분 이제 일자리가 점점 없어지는 거 아시죠? 그죠? 명견말리라는 프로에서도 사라지는 직업에 대한 이야기 했어요. 근데 실감하시죠, 요즘? 실감되고 계시죠? 네. 왜 직업이 사라져요? 일은 사람이 하는 건데 왜 사라질까요? 노동의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이제 인간이 아니라 인공지능과 로봇으로 바뀌는 시대예요. 사람이 노동의 주체가 아니에요, 이제는. 로봇과 인공지능이 노동의 주체예요. 고용인들은 사람을 뽑지 않아요. 인공지능을 뽑지. 그러니까 점점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2020년도에 일자리가 716만 개가 사라진대요. 올해예요, 올해. 여러분 올해 직업 사라지는 거 보셨죠? 이제 이게 코로나 때문에 가속도가 붙었잖아요. 노동시장이 붕괴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평범한 사람들이 일할 거 지금 정말 줄어들어요. 그러면 곧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노후, 우리 미래는 더 암담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누가 피해를 봐요? 코로나로 피해보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서민들이에요, 서민들. 맞죠? 그죠? 이제 일자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서민들 어떻게 살아요? 돈 받아서 살잖아요. 더 무서운 얘기 해줄까요? 노동의 주체는 인공지능 로봇이고요. 사람은 뭐의 주체가 되는지 아세요? 인간은 소비의 주체가 돼요. 소비의 주체. 일이 아니라 소비. 돈이 있어야 소비를 하죠. 그럼 소비의 주체는 뭐로 하는지 아세요?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아요. 이게 미래학자들 책에 나온 얘기예요. 근데 지금 현재 그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노동을 하지 않고 이제는 지원금 받죠. 캐나다도 마찬가지고 뉴욕,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 돈으로 살잖아요. 이제는 그 노동의 주체는 뭘 상징하냐면 내가 정부에서 돈을 받는다? 가난한 사람이구나. 부자들은 지원금 안 받아요. 부자는 더 큰 부자가 돼요. 인공지능 로봇이 대량 실업을 몰고 오게 될 거고요. 여러분 이세돌 씨 은퇴했죠? 이분을 은퇴시킨 게 누구예요? 알파고예요. 무슨 알파고 때문에 은퇴해? 아니요. 이 인공지능 로봇이요. 바둑계도 바꿔놨어요. 여러분 예전엔 TV 틀면요. 이세돌 씨하고 커쇼 구단하고 바둑 대전하는 거 중계해줬죠.
요즘 사람이 두는 바둑 중계해 주는 거 봤어요? 못 본 지 오래됐죠? 요즘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에 관심 갖는지 아세요? 인공지능 세계대회에 관심 가져요. 컴, 인터넷상에서 대회가 열려요. 인공지능 대회가. 바둑 세계 순위가요. 1위가 누군지 아세요? 이거는 2016년도의 세계 순위예요. 1위가 알파고예요. 사람이 아니라 인공지능이에요. 커제가 2위고. 결국은 많은 사람들은 사람이 두는 바둑보다 인공지능이 두는 바둑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고요. 지금 아이들은 기원에서 바둑을 배우지 않아요. 집에서 인공지능한테 바둑을 배워요. 바둑계도 끝났어요. 그래서 울면서 은퇴한 거예요. 방송에 나와서도 얘기했잖아요. 알파고의 원인입니까? 맞습니다. 네. 이제 이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에도 인공지능이 들어갔죠. 여러분, 켄쇼 테크놀로지라고 아세요? 켄쇼라는 인공지능 스타트업 기업이에요. 이 기업이요. 켄쇼라는 인공지능 로봇을 만들었는데요. 이 회사가 지금은 어디에 인수됐냐면 뉴욕 증시에 보면 S&P 500 지수라고 있죠. 그죠? S&P라는 전 세계 글로벌의 가장 높은 신용평가 회사에 인수 합병이 됐어요. 그리고 이 켄쇼라는 로봇가요. 골드만삭스에 팔렸어요. 팔리면서 뭐가 됐냐면 500명의 직원이 사표를 내고 나갔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로봇 한 대가 500명의 일을 처리하는 거예요. 이 켄쇼는 술도 안 마시고요. 24시간 풀가동돼요. 그러다 보니까 정보 분석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투자 전문가 500명의 일을 이 켄시오 로봇 하나가 다 해결해요. 그래서 지금 은행이며 증권회사며 이런 금융기관이 다 인공지능으로 대체되고 있어요. 이게 한국까지 왔죠. 신흥증권에서 켄시오를 인수했어요. 켄시오 로봇을 샀어요. 이 얘기는 곧 뭐예요? 대한민국에 있는 증권사의 직원들도 투자 저널리스트들도 다 옷을 벗는 거예요. 노동은 이제 근로는 사람보다 로봇가 훨씬 효율성 있게 활용되는 세상이 됐어요. 팬데믹으로 우리 지금 많은 걸 느끼고 있겠죠. 이걸로 위기를 맞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기회를 맞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위기라는 징조는 뭐냐면 팬데믹이 없었으면 코로나가 없었으면 여러분들 더 불행한 미래가 됐을 거예요. 왜?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냥 살았을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걸 외부적인 환경으로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환경이 되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불행한지는 이제 체험하는 거예요. 삶의 현장이에요. 결국은 코로나가 지나가도 우리는요, 우리가 나이를 먹거나 쓸모가 없어지면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돼요. 자영업뿐만 아니라 직장인들 다 그렇죠. 베이비부머 세대 26만 명이 코로나 발로 강제 은퇴가 됐고요. 일시 휴직자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났죠. 일시 휴직자는 뭐예요? 이거 완화되면 다시 고용할게. 근데 나중엔 어떻게 해요? 고용 못해요. 결국은 우리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코로나 이후 10년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해야 될 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시대에 맞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과거 버리셔야 돼요. 조선시대에는 어떤 사람이 부자였냐면 논밭 많이 갖고 있으면 부자였어요. 그런데 조선시대의 사고방식으로 논밭을 계속 자신한테 물려줬어요. 자손들한테. 그럼 그 자손이 2010년도에, 2020년도에 논밭을 물려받은 자손이 부자예요? 아니요. 가난해요. 우리 부모님이 직장 생활로 부자가 됐다고 우리가 직장 생활해야 돼요? 월급 받아서 생활해야 돼요? 시대 변했어요. 그런 생각 버리셔야 돼요. 그럼 이제는 어떤 생각과 선택을 해야 되는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그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21세기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고 이 시대에는 일하는 방법이 바뀌어야 되고 도구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일을 찾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요즘 돈 버는 사람들은 다 플랫폼 갖고 있죠. 유튜버 플랫폼 갖고 있는 거예요. 인스타그램 플랫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 벌잖아요. 인스타그램에 자기 커피 하나 올리는 거 가지고 돈 버는 사람들 있잖아요. 유튜브로 자기 일상을 올리면서 돈 버는 사람들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플랫폼은 이거예요. 소비자와 공급자를 연결해 주는 거예요. 인스타그램에 커피 하나 올려서 소비자와 공급자를 연결해 주면서 광고료를 받고요. 유튜브를 통해서 나의 일상을 올리면서 그 제품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누스키나는 권준범 소비자와 공급자를 연결해 주죠. 저 공장도 안 갖고 있고요. 직원도 안 갖고 있어요. 혼자 사업해요. 혼자 사업하지만 밴쿠버에서 한 달에 1억 매출이 일어나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전 그냥 연결해 주는 일 하잖아요. 우리만 이렇게 하나요? 우버도 마찬가지고 에어비앤비도 플랫폼 비즈니스잖아요. 에어비앤비 호텔 있어요? 없잖아요. 연결해 주죠. 우버는 택시 있어요? 없잖아요. 연결해 주는 거잖아요. 이제는 1인 기업으로 할 수 있는 플랫폼 비즈니스에 눈을 뜨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유산을 많이 물려받지 않는 한 평범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는 되게 힘든 세상이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끝났습니다. 제가 선택한 누스킨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오늘 처음 오신 분이 계시다면 면밀히 검토해 보시려면 무엇부터 하셔야 되냐면요. 생각부터 바꾸셔야 돼요. 어떤 생각? 누스킨, 여러분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야, 나 누스킨 안 해. 우리 이모도 누스킨 했었어. 야, 내 친구도 누스킨 했는데 돈 못 벌더라. 이게 뭔 상관이에요? 그죠? 누스킨 한다고 다 인생이 바뀌지 않아요. 노력해야죠. 다이어트 제품 먹는다고 다 살 빠지지 않아요. 똑같은 과외 선생님을 공부한다고 해서 공부 다 잘하지 않아요. 뭐가 필요해요? 아무리 훌륭한 과외 선생님이라도 내가 노력해야죠. 안 그래요? 야, 내 친구 아들이 서울대 갔대. 야, 그 과외 선생님 우리 아들한테도 좀 해줄래? 권준범이 그 선생님한테 배운다고 서울대 가요? 아니요. 그래도 전문대 갈걸요. 왜? 전 노력할 마음이 없거든요. 누스킨 한다고 인생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변화에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 노력의 첫 번째가 뭐냐면 추정하지 마세요. 제가 19년 전에 누스킨을 받았을 때 누스킨 좋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건 안 좋은 건데? 저거 다단계 하면 안 되는 건데? 그건 뭐예요? 이건 사실을 확인한 게 아니죠. 추정한 거예요. 어떻게 알았어요? 잘못된 지식의 근거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는 나쁘다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누스킨 되게 좋다고 얘기하죠. 누스킨이 바뀐 거예요? 아니요. 내가 제대로 알게 된 거예요. 추정을 하게 되면 절대 알 수 없고요. 절대 올바른 검토를 할 수 없어요. 사실을 확인하세요. 사실을 확인하면 기적적인 일이 일어날 거예요. 정말 간절하게 원하는 분이라면. 이 얘기 많이 하죠. 이것도 책에 나온 얘기예요. 지구가 둥글다라고 알기 시작한 건 불과 500년 전의 일이에요. 반만 년 역사에 지구가 둥글다고 알기 시작한 건 500년 전 일. 1500년도에 마젤란 탐험대에 의해서 지구가 둥글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 나머지 수많은 인생 동안은 네모나타라고 알았죠. 네모나타라고 알았던 건 추정이고요. 둥근 건 사실을 확인한 거예요. 그 추정의 세월이 4500년이 지났어요. 4500년 동안 네모나타라고 알았어요. 그 이유? 배를 타고 나가면 안 돌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구가 네모나서 떨어져 죽었다고 생각해서 이 당시에 사람들은 태어난 곳에서 평생을 살았대요. 그러니까 인류의 발전 속도가 더뎠죠. 교류를 하지 않으니까. 근데 둥글다고 안 그 500년의 세월 동안 우리 인류는요,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성장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권준범이라는 사람도 19년 전엔 지구가 네모나타라고 알아서 발전 속도가 더뎠지만 지구가 둥글다라고 안 이후로 19년 동안 저는 어마어마한 성장 속도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꿈꾸는 미래가 있다면 여러분 열심히 하기 전에 뭐부터 하셔야 되냐면 제대로 된 뉴스킨을 알아보시기 바라겠고요. 사업을 하고 계신 분도 마찬가지예요. 사장님, 저는 왜 열심히 하는데 결과가 나지 않을까요? 답이 뭔지 아세요? 열심히 한 거 아니에요. 그죠? 열심히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돋보기 이론 아시죠? 김범준 사님이 늘 얘기했던 돋보기 이론. 완벽하게 배워서 완벽하게 집중해서 그 일을 열심히 하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좀 되셨는지 안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멀리 지구 반바퀴를 돌아서 이렇게 미 대륙에 계신 분들과 소통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팬데믹 이후에 혹시 LA 가게 되면 LA 현장에서 여러분 만나볼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오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